누구나 자동차를 사면 신차든 중고차든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영업사원에게 서비스 받는 썬팅으로 만족 못하시고 본인 돈을 좀 더 보태서 비싼 유리막 코팅 또는 더 비싼 PPF 시공 등을 하십니다. 내 차에 잘 맞을 것 같은 스티커나 액세서리 등을 구입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부족한 옵션을 외부 업체, 즉 싸제로 추가 시공을 하거나 이것저것 튜닝을 하시곤 합니다.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비싼 제품이고 매일 나의 발이 되어주는 꼭 필요한 동반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튜닝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피해야 할 쓸모없는 튜닝에 대해 경력 13년차 딜러이자 매일 다양한 자동차를 체험하고 리뷰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하시고 제가 쓸모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꼭 필요하고 만족스럽다면 극구 말리진 않겠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제가 생각하는 쓸모없는 튜닝 첫 번째, 휠 튜닝입니다. 한때 오렌지족과 폭주족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카라는 차들이 멋진 휠을 장착하고 방방대며 돌아다니던 시절이죠. 티브론 터블런스, 투스카니 수동, 구하방 등의 엔진 튜닝을 하고 15인치 멋진 크롬휠을 장착하고 분노의 질주를 하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국산차에 순정으로 장착되던 휠들은 무게도 많이 나가고 동력 성능이 떨어졌죠. 또 휠 자체의 내구성도 별로였어요. 깡통 휠이라고 무거운 스틸로 만든 휠에 플라스틱 커버만 붙어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멋진 외제차들과 비교해서 휠의 디자인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휠 튜닝이 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국산차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휠은 디자인으로 까이거나 내구성이 약하거나 하지 않아요. 요즘 나오는 신차뿐 아니라 10년 넘은 중고차를 사더라도 깡통 스틸 휠이 끼어있지 않는 이상 순정 휠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휠은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바꿔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휠 튜닝을 하더라도 기존 순정 휠보다 무게는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휠로 업그레이드하면 괜찮은데 굳이 더 안 좋은 카피 휠로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양만 예쁘다고 중국산 저가 카피 휠을 장착해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휠 튜닝을 잘못하게 되면 안전도 안전이지만 오버사이즈로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순정휠로 내장 모두를 원상복구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품으로 알고 구입한 멋져 보이는 휠이 중고 재생 휠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타이어에서 바람이 빠지거나 차가 지나치게 통통거리면서 승차감 굉장히 안 좋아지죠. 여러 가지 이유로 휠 튜닝은 나의 몸과 정신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슈퍼 스포츠카 구입하고 정말 값어치 않은 비싼 휠로 바꾸지 않을 이상 휠 튜닝은 비추합니다. 제발 본인이 구입한 순정 휠보다 안 좋은 휠로 바꾸지 마세요. 멋이 다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 쓸모없는 튜닝은 버튼 시동 스마트키입니다. 제가 13년 중고차 딜러 하면서 버튼 시동 스마트키로 튜닝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고생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중 가장 큰 문제가 차 문잠김이었는데 차키 잠깐 차에 두고 내렸다가 차의 문이 잠기면서 애를 먹은 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싸제 스마트키가 모두 다 그렇게 문이 잠기고 또 모두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순정에도 없는 원격 시동도 되고 통신 가능 거리가 꽤 길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동 방법을 잘 몰라서 또는 잘못 설정을 해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거나 발레 파킹 등을 맡길 때 2번, 3번 싸제 스마트키 사용 방법을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싸제 스마트키가 있으신 분들 100% 공감합니다. 내가 편하자고 비싼 돈 들여서 장착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자전기 쪽은 잘못 만지면은 오류가 날 수 있는데 차의 기능들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선이나 시동 관련 부품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쓸모없는 옵션, 썬루프. 천장 뚫지 마세요. X됩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과거에는 싸제 썬루프 장착점들이 꽤 있었어요. 에이, 누가 썬루프를 밖에서 달아? 차 천장에 구멍을 낸다고? 네, 맞습니다. 차 천장에 구멍을 내십니다. 굉장히 용기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썬루프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중고차 구매할 때 썬루프가 있는 차로 고르면 되는데 문제는 차종별로 썬루프가 아예 없는 차들이 있어요. 만들 때부터 안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기아에서 그렇게 많이 판매되는 경차 레이, 순정 썬루프 없습니다. 제조사에서 썬루프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굳이 거기에 구멍을 내서 썬루프를 꼭 다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썬루프 전문가가 아니라서 차체에 구멍을 뚫고
싸제 썬루프를 달면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신차도 아니고 세월의 흔적으로 철판 장력이 분명히 약해졌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구멍을 내고 작업을 하면 혹시 모를 충격에 약해진 철판 강도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썬루프 시공을 하고 개폐 장치가 고장이 나거나 비 오는 날이 물이 샜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견해이고 몇몇 안 좋은 사례를 말씀드린 건 맞는데 엄청난 장인정신과 최고의 기술력 그리고 수많은 시공사가 있는 좋은 업체에서 싸제 썬루프 장착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좋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썬루프가 없으면 없는 대로 창문을 통한 환기와 채광으로 충분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무리해서까지 썬루프를 싸제로 다시는 분들이 차에서 흡연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흡연은 건강에도 안 좋고 좁은 공간인 차 안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싫어하는 아저씨 냄새가 납니다. 옷과 몸에 모두 배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담배 냄새 밴 차들은 본인 말고 승객들도 꽤 불편합니다. 중고차 가격 당연히 하락되고요. 썬루프 대신 저는 금연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쓸모없는 튜닝 마지막은 내비게이션 매립. 요즘 나오는 신차에는 대부분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비게이션 당연히 들어가 있죠. 후방 카메라까지. 하지만 연식이 조금 된 차들에는 내비게이션이 들어갈 센터 디스플레이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옵션인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튜닝을 하지 말라고요? 네,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세요. 물론 차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핸드폰 내비 맵이 좋긴 한데 핸드폰으로 운전 중 다른 조작을 해야 하는 경우에 내비게이션 화면으로만 핸드폰을 고정시켜 놓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후방 카메라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 매립형 싸제 내비게이션을 후방 카메라와 많이 설치하는데요. 문제는 보기 좋게 매립형으로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게 되면 차량의 각종 정보를 표시해주고 오디오 등 차량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트릭 컴퓨터와 연동을 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고장나거나 터치가 안 될 경우에 라디오도 못 듣는 경우가 있고요. 트릭 컴퓨터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고장나거나 SD카드 이동, 내비 업그레이드 등을 할 때 전문 업체에 맡기지 않고 혼자 그걸 뜯을 수가 없어요. 센터 매립형이 보기도 좋고 깔끔한 건 맞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없이 달리라는 건가요? 아니죠. 개인적으로 핸드폰 무선 거치대를 사용해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후방 카메라는 10만원 초반대에 룸미러에서 화면이 나오는 제품을 하시거나 10만원대 저가형 태블릿을 구입하셔서 알맞은 위치에 거치한 다음에 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용도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해외 쇼핑몰 기준 5, 6만원 태블릿이 있어요. 그리고 편하게 국내 사이트에서 사실 때는 10만원 초반이면은 7인치 이상 태블릿을 살 수 있습니다. 적당한 태블릿 고르신 다음에 거치대 함께 장착하시고 후방 카메라만 별도로 시공을 받으셔서 연결하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진 게 사람 마음입니다. 제가 별로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카라이프에 도움 되시라고 경험을 통한 조언을 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는 차 사면 무조건 이것부터 합니다. 하면 좋은 싸제 아이템들 추천해 드릴게요. 좋은 자동차 정보와 최고의 중고차 매물이 있는 예스카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저는 중고차의 신 김 대표였습니다. 중신!